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41살이고요. 네. 사는 곳은 지금 서울 은평구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 살고 있고, 네네. 원래 지금 직장 때문에 네. 서울에 있는 거고, 원래 집은 가족들은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주말 부부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찡하다. 맞나요? 네, 찡하죠. 애기들도 못 보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차는 네. 아우디 A6고요. 네. 45 TFSI 네. 쿼트로. 쿼트로, 사륜. 네, 사륜이고 20년식. 20년식. 20년 5월에 출고했고요. 신차로 뽑으신 거세요? 네, 신차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금 거죠? 2년 하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거죠. 혹시 주행한 키로수가 지금 좀 많이 했어요. 43,800, 44,000km 정도. 44,000km 정도. 네. 자, 당시에는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거 계약하고 출고하는데 2주? 2주. 네, 그때만 해도 뭐 반도체 이슈나 이런 거 전혀 없을 때고, 음. 코로나 이제 딱 터지고 몇 달 안 있다가 바로 코로나가 저희 뭐 2월, 1월, 맞아요, 2월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 5월 달이었고. 자, 그러면 네. 혹시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저는 처음에 첫 차를 스포티지를 2014년도에 네. 신차 출고했었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뚜벅이었고,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네. 이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차가 필요해서 네. 부산에서 이제 첫 차로 구매를 했었고, 네. 스포티지를 한 1년 반 정도 탔던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네네. 타고 한 1년 반 후에 네. 이제 이게 스포티지가 SUV다 보니까 또 디젤 차였거든요. 네. 좀 장거리가 많았는데, 장거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차를 바꿨죠. 16년도에 2월에 2년을 채 안 타고 바꿨었습니다. 채 안 타고 네. 캠리 하이브리드로 바꿨었어요. 네. 캠리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네. 잘 탔죠. 캠리는 뭐 타면서 한 4년 정도 탔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엔진 오일 가는 거 말고는 센터도 들어간 적도 없었고, 뭐 일본 차들 진짜 나중에 지겨워서 바꾼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겨워도 못 바꾼다고, 고장이 안 나서. 고장이 안 나서. 네. 고장이 안 나서 못 네. 바꾼다 한 정도로 저도 문제없이 잘 탔는데, 네. 19년도에 이제 노제팬 있었잖아요. 노제팬. 저는 뭐 이제 뭐 일본 차지만 뭐 만족하고 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노제팬 시기가 한창일 때, 그쵸. 이제 있었죠. 주변에서 이제 다들 한마디씩 하셨죠. 이 시국에 일본 차를 타나. 근데 이제 그분들은 한 번이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을 그러네.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들으니까, 들으니까.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네,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네, 그럴 수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했었는데, 차는 되게 만족하면서 탔었어요. 네. 뭐 장고장도 없고 너무 조용하고 하이브리드니까 잘 타고 있다가,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네.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좀 주식을 조금 했었는데, 오. 3월 초인가 중순인가 네.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네. 주식이 한번 확 다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다 떨어지고, 그때 제가 이거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비밀인 건데, 가족 몰래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원래 좀 주식할 때 원래 대출 받아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빚내서 그렇죠. 하면 안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해오다 보니까 감이 이제 있죠. 감이 있었죠. 그래서 네. 거의 뭐 이제 예전에 뭐 IMF 때나 네. 아니면 뭐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네. 그런 큰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우리나라에 특히 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주식이 한번 폭락했다가 또 언젠가는 반등을 하거든요. 그렇죠. 반등하죠. 반등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코스피가 한 2600, 700에서 네. 한 140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와. 그래서 거의 한 반토막 나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찬스다. 참.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서 주식을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되면 큰일 나는 돈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진짜
안전한 우량주들 아, 위주로 네.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네. 이제 눈에 하루 진짜로 그때는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초반에 너무 폭락을 했다 보니까 폭락한 시점에 저는 3월 한 말쯤에 네.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이제 집 앞에 부산에 이제 그때는 부산에 있을 때거든요. 네네. 부산에 롯데백화점 동네점에 네. 아우디 팝업 스토어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집 앞에 그냥 마트 갔다가 백화점 갔다가 팝업 스토어가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우디가 이제 디젤 게이트 터지고 나서 네. 차들이 이제 안 나오고 있을 때였는데 네. 팝업을 하면서 저희 이제 다시 차를 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차가 이뻐서 근데 주식 계좌 잔고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고 네. 차를 보고 네. 주변에 사람들은 일본 차 타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랑 다 맞물려서 뭐 코로나로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뭐 힘드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는 그래서 보고 나서 마음에 들어서 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와이프랑 상담을 하고 이제 시승을 했죠. 데리고 가서 차도 넓고 좋다 어떠냐 근데 와이프가 돈이 있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러저러 해서 주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수익이 좋다 그렇게 해서 4월 말에 계약했던 거야. 4월 진짜 딱 마지막 날 4월 30날 그때 이제 딜러분이 오늘까지 계약 말일에 그렇게 꼭 하잖아요. 자기들 또 실적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계약하시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내일부터는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엔진오일 평생 무료 서비스였어요. 근데 뭐 그게 특별한 건 아닌데 그거가 있어서 근데 5월부터는 이제 빠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월 말일에 계약을 하고 이게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때 저는 인도받았습니다. 와, 그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제 캠리를 타시다가 이제 A6를 바꾼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우디 중에서도 요 모델 말고 벤츠나 BMW도 혹시 고민하지는 않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차를 바꾸고 싶어서 바꿨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반충동 구매식으로 했는데 뭐 충동 구매할 물건은 아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벤츠나 BMW보다는 아우디 디자인이나 이게 저 개인 취향에 좀 맞았었고 뭐 그리고 BMW는 동생이 BMW 타고 있어요. 5 시리즈를 5 시리즈를 타고 있어서 근데 5 시리즈를 봤는데 좀 제 개인적으로는 차는 이쁘고 좋으나 잘 나가고 근데 안에 실내 공간이 조금 좀 좁게 느껴졌고 근데 아우디는 근데 동급 모델임에도 안에 내부를 보니까 5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내부 공간이 넓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디자인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우디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면 전혀 다른 브랜드는 고려를 안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위에 하나 남겨놔야지 나중에 이제 저도 좀 돈을 더 벌고 나이가 들면 하나 더 올라갈 걸 남겨놔야지 지금 벤츠를 타버리면 그 다음에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6 일단 가솔린과 디젤로 또 나뉘는데 일단은 디젤은 아까 스포티지 아까 디젤처럼 그런 것들이 좀 싫어서 진동이라든지 그런 게 좀 싫어서 가솔린으로 이제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2륜과 또 꽈트로 또 나뉘잖아요. 일단 첫째는 일단 4륜 꽈트로를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이게 저 그때 시승할 때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시승을 다 해봤었거든요. 다 해봤는데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다 보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디젤도 이제 많이 조용해져서 못 느낄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하이브리드를 타는 상황에서 둘 다 시승을 하니까 조금 다름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디젤은 아무래도 좀 소음도 있었고 진동도 조금 있는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솔린은 생각보다 근데 하이브리드가 워낙 또 조용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가솔린 이 정도면 진동도 없고 탈 수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옵션이 지금 보시면 제가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게 빠지는 옵션 이제 등급이 낮은 등급 차량이잖아요. 컴포트가 빠지는 게 HUD랑 그 다음에 여기 천장에 이 회색
이거 부분, 그 다음에 전동, 이거 이 휠 전동, 어. 그 정도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400만 원 차이였어요. 프리미엄하고 콤포트 등급이. 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네. 뭐 엔진이나 안전사양이나 이런 건 다 똑같고 그 정도 차이였고, 근데 400만 원 차이고, 쿼트로는 있고 없고 여부가 300만 원 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우디 하면 쿼트로는 또 그렇죠. 그거니까 300만 원 정도는 해서 사륜은 타고 싶은 탔고 했고, 옵션은 굳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딜러한테 저는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 45 TFSI 콤포트 등급으로 흰색으로 해달라. 안에 내장은 뭐 블랙이든 브라운이든 그건 크게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걸 알아봐 달라고 했고, 딜러가 싹 보더니 되게 현명하십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400만 원에 대해 400만 원 가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앞에 HUD나 전동휠이나 이런 거 몇 개 빠져도 제가 빠뜨린 게 있나? 아무튼 몇 개 차이가 안 났어요. 그걸 주고 그냥 뭐 이돈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400만 원을 아끼는 게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옵션은 뺐지만 쿼트로는 포기하지 않고 쿼트로는 선택을 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이 등급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아예 45 TFSI는 프리미엄만 있나? 제가 요즘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쿼트로랑 옵션이랑 다 빠진 모델. 쿼트로도 그러니까 2륜에 옵션 없는 거. 그러니까 쿼트로가 있는 게 없어요. 콤포트에는.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나오는 거는 쿼트로 넣으면 그냥 옵션도 다 프리미엄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쿼트로랑 옵션이랑 그냥 없는 거. 그냥 다 있는 거. 그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차량 금액인데요. 네. 차량 금액 혹시 기억이 좀 나시납니까? 제 기억에 이게 6,800이었고요. 정상 원래 정상가가. 네. 할인. 저는 할인 그때 800 받아서 6,000에 구매를 했어요. 6,000에. 결제는 어떻게 좀 하셨나요? 결제는 이제 처음에는 아우디 파이낸셜을 그냥 할인 조건이 아우디 파이낸셜 쓰는 조건이었고, 아우디 파이낸셜 쓰고 첫 할부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식이 잘 돼서 이게 5월에 출고받았잖아요. 네네. 6월에 다시 내려갔던 1,400대로 내려갔던 주식이 6월에 코로나 이전인 2,500, 600선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중순에 잔치는 이제 끝났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뒤로 더 날아갔지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욕심 안 부리고 그때 뺐죠. 주식을 다 빼고. 그게 거의 차값이랑 비슷했어요. 그때 번 돈이. 그래서 딜러한테 전화해서 이거 상환해도 되냐? 다 상환하시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자 너무 센, 그때 이자가 7%대인가? 지금처럼 이자가 높을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뭐 신용대출이나 뭐 담보대출이나 2% 3%대일 때인데 아우디 파이낸셜 7%대여서 이자 너무 센 것 같다고 그냥 나 다 상환하겠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로 번 그 돈으로 다 상환하고 저는 이거 지금 완전히 제 차입니다. 이야. 보험료는 얼마 나가 있어요? 보험료는 지금 95만 원 정도. 95만 원 정도.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어떤 거 넣고 계세요? 저는 그냥 일반유 넣어요. 일반유? 네. 고급유는 한 번도 더 넣어보신 적 없나요? 넣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뒤에 보면 연료 주입구 보면 권장 옥탄가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죠. 96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국내 정유사들 GS나 뭐 SK나 정유사들 옥탄가가 93, 4 일반유가 그리고 이제 고급이 100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카페 같은 거 찾아봤는데 고급유 넣으시는 분들은 뭐 계속 고급유 넣고 근데 한 번 고급유 넣었다가 많이 또 반반 섞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 뭐 찾아다니기도 고급유가 또 없는 데도 많아서 그쵸. 굳이 근데 고급유 넣어봤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체감되는 차이는 모르겠어서 그냥 저는 그냥 일반유로 넣고 계시다. 주의하고 있습니다. 자, 가득 넣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최근에 요즘은 가득 넣으면 2, 3만 원 12, 3만 원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유가 때문에. 네, 유가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넣으면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 보면 될까요? 거의 꽉 풀로 채우면요. 저기 이제 주행 가는 거리 떴을 때 제가 950km 정도
뜨는 것까지는 봤어요. 우와, 950km.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서울 부산 장거리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 연비가 뭐 트립 계산해서 조금 이제 높게 설정돼 있는지 저는 네. 주행 거리가 항상 좀 높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 타보시니까 연비는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시내 주행하면 오늘도 지금 내부순환 타고 이렇게 왔는데요. 시내 주행하면 10에서 한 8에서 10 8에서 10.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하면 15에서 16까지도 나옵니다. 잘 나올 때는. 괜찮다. 네. 10에서 16. 네. 자, 예전 네. 하이브리드가 캠리 하이브리드가 음. 고속도로 타면 한 18, 19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에 뭐 크게 차이를 저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되게 많이 좋아졌구나.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차를 거의 한 달에 몇백 킬로 타나요? 몇천 킬로인가요? 좀 이제 한 2천 킬로 타나요?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확 늘어나고요. 그게 없이 이제 서울에서 그냥 업무용으로 이제 영업한 일하면서 쓰는 거면 뭐 1000km 미만 탈 때도 있고. 1000km 미만 탈 때도 있고. 한번 일단 왕복 한번 하면 800km 그냥 올라가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통 한 달 유지비, 한 달 주유비는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이세요? 지금 요즘은 좀 몰라서 요즘은 한 달에 그래도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나가는 거 같고. 25에서 30이면은 한 두 번 정도 넣나 보면 되네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유가 오르기 전에는 20만 원 언더로 탔던 것 같아요. 아, 20만 원 언더로. 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네. 외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기준에서 네. 지금 다른 경쟁 차종들. 지금 이 차에 대한 외관 디자인. 아우디. 예. 차종인 차. 저는 외관 디자인 그때도 마음에 들었고 지금도 똑같나요? 지금도 뭐 요즘 뭐 차들도 많이 나왔지만 네. 지금도 빠지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미 이게 한 독일에서 처음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한 4, 5년 넘은 거로 알고 있는 네. 디자인인데 네. 그래도 아직은 길거리 다니면서도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지 않나 현역으로. 네. 자, 그러면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은 솔직히 외부보다 실내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실내가 더 마음에 들고 네. 요즘 디스플레이 이제 일체형으로 많이 네. 나오곤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좀 분리된 느낌이 오히려 또 이런 감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물리 버튼이 좀 있어야 될 거는 좀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저는 이제 이거 인포테인먼트는 좋은데 처음엔 저도 이건 처음엔 깔끔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써보면 운전하다가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네. 다이얼로 돌리고 직관적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때 운전 중에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터치식이다 보니까 운전 중에는 조금 그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있죠. 근데 뭐 네. 분리시켜 놓고 이 디자인 뽑은 것 자체는 이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 처음 시승했을 때 네. 첫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딱 이렇게 사모님하고 같이 시승했을 때 네, 시승했을 때. 사도 되나 느낌이어서 솔직히 말하면 나 이렇게 비싼 차를 사도 되나? 네. 네, 처음에는 사도 되나? 뭐 다른 거 캠리 타다가 탔을 때 특별히 와 진짜 이래서 수입차 타는구나 좋은 차 타는구나 라고 그렇게까지 감동받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근데 별로 다른 건 없는데 차값은 비싸니까 그래서 사도 되나 라고 생각하셨다. 예. 근데 아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만약에 좀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차 살 생각도 안 했고 바꾸지도 않았을 건데 코로나가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아우디 A6 뽑기운이 있죠. 이 차도 뽑기운이 좀 있나요? 저는 보통 이제 카페를 계약해놓고 받기 전까지 2주 동안 카페 엄청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딱 리콜 이슈가 터졌을 때요. 막 물고임 현상하고 뭐 시동 꺼짐. 그래서 이거 나 출고하고 내 차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뭐 뽑기 운이 아우디는 특히나 더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는 지금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 전자계통도 문제가 꽤 많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저는 전자계통 문제도 없었고 차량의 뭐 엔진이나 미션이나 다른 부분 뭐 특별히 없었고 저는 센터 지금 엔진오일 갈 때
엔진 오일 갈 때 정기 점검할 때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콜이 지금 제가 차 출고하고 리콜이 3번인가 4번인가 있었어요. 네. 우편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리콜 들어간 거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어. 뭐 다른 적은 없어서. 저 SOS도 저거 뭐지? 저거 전파 저거. 이거요? 예, 그것도 뭐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안 써봐서 아,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써볼 일이 있어야지 안 되는 줄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일단은 네. 이게 빨간불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빨간불로 네. 이게 정상인 거죠? 네, 지금 이게 정상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전에 아우디 A6 찍었던 분이 기억이 좀 나거든요. 20년씩인데 그분은 완전히 그냥 차에 정이 온갖 다 떨어지신 분이 이게 차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카페를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게 그쵸. 물어보거나 하잖아요. 네. 저는 그 출고되기 2주 전까지 카페를 열심히 들어가다가 차 출고되고 아무 문제 없고 하다가 하니까 카페를 안 들어간 지 저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그쵸. 뭐 할 텐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네. 카페도 안 들어가고 뭐 그냥 보지도 않고 좋죠. 잘 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튜닝한 거가 좀 있나요? 없습니다. 튜닝가 없고 이 시트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이 시트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시트는 조금 이게 진짜로 뭐 제가 BMW도 타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몬 건 아니지만 네. 벤츠도 타봤고 했는데 그런 거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요? 네. 이게 차값이 음. 제가 살 때 당시 기준으로 이제 뭐 할인 포함해서 네. 동급으로 기준했을 때 아우디 6,000, 네. A6 6,000, 5 시리즈 7,000, 이 클래스 8,000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저는 딱 그 가격 차이만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엔진이나 이런 거나 다른 옵션들은 아우디가 BMW나 벤츠에 비해서 특히 옵션들 뭐 다른 차들은 막 통풍도 없는 통풍 시트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네. 이제 저는 통풍 그러네? 시트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안전 사양이라든지 뭐 국산 차들에 있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옵션들은 다 있는데 네. 시트는 그냥 딱 쏘쏘하다? 쏘쏘하다. 뭐 국산차 뭐 그랜저보다 제 느낌은 그랜저급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시트가 시트는 뭐 어떤 느낌이 가죽도 그냥 일반 천연 가죽이고 요새 뭐 소나타는 아니겠다. 그랜저급이나 뭐 네. 나파 가죽 뭐 K7만 돼도 다 나파 가죽이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일반 천연 가죽이고 가죽 때문에 네. 가죽도 그렇고 약간 착자감도 그렇게 막 뭐 나를 감싸준다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아요. 그냥 일반적인. 이 차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포지션은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한 그냥 중형차. 네. 혹시 차주님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는 키는 지금 175고요. 네. 몸무게는 네.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신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체형이면 불편하다? 네. 거의 없죠. 네. 거의 이게 내 운전석도 그렇고 네네. 뒷자리도 공간도 그렇고 BMW나 벤츠보다는 그래도 좀 넓게 빠진 편이라 웬만해서 제가 또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 크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거의 한 손 운전을 자주 하는 편이죠. 편이죠. 그렇죠. 네네. 그랬을 때 왼팔이나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이런 각도들? 저는 딱 오른팔 올리고 이렇게 왼손으로 한 손. 매우 괜찮죠. 네. 괜찮고. 이게 맞아요. 여기랑 이게 높이가 맞아서. BMW는 이게 봉이잖아요. 네. 벤츠는 요새 막 버튼이고 막 이런데 맞아요. 기어가 여기 있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딱 올리기 좋아서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뭔가 좀 그립감이 좀 별로여서 커버를 씌우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가죽이거든요. 네. 이게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기어 노브도 여기 원래 가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둘 다 알리에서 산 건데 네. 찍히는 게 너무 보여서 이것도 씌웠고 이것도 씌웠어요. 찍힌다는 건 손톱에 찍히는 건 맞죠? 손톱도 그렇고 쓰다 보면 찍히는데 이게 가죽이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가죽은 아닌 거죠. 그래서 찍힌 자국들이 막 눈에 보여서 그래서 그냥 속편하게 그냥 씌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핸들의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 무게감. 네. 핸들의 무게감은 좀 가벼운 편인 것 같으세요? 무거운 편인 것 같으세요? 캠리 몰다가 이거 처음 시승했을 때 캠리가 핸들이 되게 무거운 편이었거든요. 캠리가 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인데 핸들이 되게 무거웠는데 처음 시승했을 때 캠리 몰다가 이제 모으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가벼웠어요. 근데 또 어. 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적응이 돼서 오히려 예, 이거 몰다가 이제 국산 뭐 그랜저나 음. 소나타카라고 하면 또 거기는 또 더 가볍더라고요. 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미국 차들 캠리 거의 일본 차지만 미국 차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가볍고 국산 차들보다는 조금 무거운 정도. 그럼 차량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무게감이 딱 내야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음. 이때까지 뭐 스포티지나 캠리나 네네. 몰아봤던 그리고 뭐 한 번씩 다른 차들 렌트하거나 뭐 몰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비교했을 때 저는 지금 이 핸들 무게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더 무거워지고 하지. 조금 더 묵직해지네. 제가 이게 모드가 드라이브 모드가 네. 이게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그냥 콤포트 승차감 놓고 타는데 네. 이게 다이나믹 한다고 해서 이게 범퍼 세트 이거 뭐라고 그러죠? 서스펜션. 네. 서스펜션 세팅은 달라지는 건 없고 댐퍼는 그대로고 아마 악셀 담력만 바뀌고 핸들은 모르겠어. 핸들은 뭐 다이나믹 한다고 좀 더 무거워지거나 그런 거는 느낌은 못 느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회전 반경인데 좀 어때요, 이 차? 뉴턴했을 때라든지. 뉴턴 했을 때 네. 이게 차가 거의 5m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돌 때 회전 방향 돌 때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어요. 좀 더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조금 더. 이게 그런 거에서 좋은 거는 저는 그랜저나 소나타가 확실히 회전 반경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많이 도는 느낌이 근데 이게 또 전륜이고 이거 쿼트로고 사륜이고 전륜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조금 모자란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2차선은 아니 3차선 정도 되면 돌 때 끝에 조금 모자라요. 항상. 국산차는 그냥 다 도는데 한 방에 도는데 조금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현재 받고 있다. 네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뭐 운전석 쪽, 창문 쪽은 뭐 딱히 특이사항 없죠. 창문 쪽 자 정인치 다 있죠. 네, 뭐 메모리, 창문도 전부 다 원터치죠. 네. 자, 그리고 핸들로 넘어가서 잠깐만요. 핸들인데 대부분 반절 주행이 있고 음량 올리고 내리는 버튼이 있는데 이 차는 보니까 좌측이랑 우측이 반절 주행 버튼은 어디가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있구나. 여기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볼륨이고 볼륨이구나. 얘가 여기 디스플레이 조정 버튼이고 전화는 지금 카플레이에서 또 안 돼요. 카플레이 하면 자체 전화는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애플 카플레이로 들어가니까 아이폰 모드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고 주로 쓰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뷰 조정하는 거, 네 이런 거.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도 모드 했을 때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볼륨 조절. 그리고 이제 크루즈. 지금은 다 적당한 위치 편의성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자율주행 모드가 보통 다른 차들은 이쪽에 핸들에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여기 있어서 조금 불편한 감은 있어요. 운전하다가 여기 있으면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손을 빼서 따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따로 이렇게 조절해야 되니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이게 패드 시프트도 있구나. 패드 시프트도 있죠. 잘 쓰세요? 아니요. 저희 안 쓰세요? 이게 이 차가 자체가 막 밟거나 뭐 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안 쓰고 거의 쓸 일은 없죠. 깜빡이랑 와이퍼는 뭐 딱히 특이사항 없고 계기판도 전자식인데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이거 이 당시만 해도 이 정도로 큰 디스플레이에 다 띄워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또 아닌 차들 타다 보니까 처음에 좀 놀랬던 부분들이 이런 인포테인먼트였어요. 3년 전에 그랬었던 부분이고 아직도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아직 요즘 나오는 A6도 아직도 계속 이대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HUD 허드가 있죠. 여기 없는 차예요. 이거 빠진 거예요? 네네. 프리미엄은 들어가 있네? 프리미엄은 들어가 있죠. 프리미엄 들어가 있고 저는 HUD가 없는 게 더 저는 운전할 때 앞에 있는 게 더 개인적으로는 저는 더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계기판 충분히 보고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쪽 모니터죠. 일단은 카플레이 이로만 쓰고 계시고 이쪽에 있는 편의성은 괜찮나요? 카플레이요? 카플레이 이외에 좀 이런 뭐
여기 자체 내비는 솔직히 뭐 안 쓰죠? 쓸 게 못 되고요. 네. 나머지는 자체 인포테인 뭐 네. 햅틱도 너무 반응도 괜찮고 네. 네. 기본적으로 뭐 조명 설정이라든지 차량 뭐 그런 차량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여기서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뭐 메뉴를 좀 많이 타고 들어가야 된다. 아, 하나씩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거 바꾸려 그러면 네. 차량에 들어가서 한참 조명 아, 그러네. 들어가서 또 들어가고. 실내등 아, 이렇게. 이래서 뭐 이렇게 개별 설정 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좀 많네요. 나눠져 있어요. 아, 네. 너무 네. 많다.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뭐 너무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절차가 좀 많죠. 네.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이거 카플레이 이거 무선인가 유선인가? 무선입니다. 무선. 그리고 이쪽은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네. 공조기 쪽. 그리고 비상 깜빡이도 괜찮나요, 저거 위치는? 비상 깜빡이는 익숙해져서 그런데 네. 더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디자인에서는 여기가 뭐 최선이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 이 공조기 쪽이나 이거 몇 번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이외에는 편의성에 있어서 네.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나쁘지 않죠. 네.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네. 다 이제 스크린 터치로 해서 화면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물리 버튼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이제 공조기나 뭐 차량 세팅이나는 다 터치해서 해야 돼서 그 중에서 심플하게는 보이나 실제로 조작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다. 특히는 운전 중에는 하면 안 되겠죠. 공조기 쪽이라든지 네, 그렇죠. 네. 자, 수납 공간인데요. 네. 자, 일단은 대부분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저 공조기 쪽에 원래 수납 공간 함이 원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이게 없고. 지금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타보시니까 이런 컵홀더라든지 좀 네. 어떠세요? 좀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한데. 컵홀더도 껌통 하나 쓰고 있고 원래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 추가로 더 하는 거였고요. 네. 여기도 없어요. 얕아요. 낫네요. 핸드폰 무선 충전이 저는 여기 있을 이유도 없다고 보고 그렇죠. 여기에 놓고 닫아놓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동전도 보니까 여기 깊지도 않고 이게 아마 사륜 때문에 아마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고 이게 다예요. 선글라스도 수납함도 없고 그러네요. 수납함이 이 차의 가장 부족한 점이죠. 제가 볼 땐. 그리고 보니까 이 동전도 좀 원래는 여기다 놓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냥 제가 그냥 그렇죠. 여기는 이거 저거죠. 파킹 브레이크인데. 네. 동전 놓을 때도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좀 참고로 좀 해야 된다.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 평가 좀 해주시죠. 승차감 이게 이제 벤츠랑 BMW랑 아우디랑 할 때 네. 벤츠가 이제 가장 보통 대부분이 고급스러운 네. 승차감을 얘기를 하고 BMW는 이제 달리기 성능이 좋은 스포츠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우디는 좋게 얘기하면 딱 적절한 밸런스고 안 좋게 얘기하면 이도저도 아닌 딱 그 중간이라고 봐요. 벤츠보다는 잘 달리는 것 같고 동급 비교했을 때 네. BMW보다는 정숙하고 부드러운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좀 뭐 승차감이 있어서 요철이나 방지 터치 나갈 때 좀 어떤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특별히 저는 뭐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탔을 때 막 너무 딱딱해서 아프다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독일 차들 뭐 좀 딱딱하다고 하잖아요. 네. 국산 차에 비해서. 근데 특별히 그렇게 뭐 불편하다거나 아프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을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 뒷자리였든지. 네. 승차감 관련해서 컴플레인 받아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어떤 거 없고. 네. 자, 가속력이죠. 이 차의 가속력 평가 좀 해주시죠.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그냥 않는다. 제가 달리고 싶을 때 네. 충분히 달릴 수 있고 제가 제가 그냥 조용히 편하게 갈 때는 정속으로 편하게 갈 수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그렇게 밟으면 안 되지만 고속도로에서도 제가 원하는 만큼 밟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 꿈속에서 꿈속에서 네, 최고속도 몇 가지 가봤는지. 꿈속에서 한 180, 190까지는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럼 180, 190까지 밟았을 때 네. 차량 안정감 또 궁금하잖아요. 이 차가 어떨까? 고속 안정감. 고속 안정감. 네. 이러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는
그것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그것까지는 아니었고 네. 와 이렇게 해도 별로 나는 그렇게 밟으면 날아갈 줄 알았는데 네. 괜찮네. 생각보다 느낌, 180 생각보다 밟아서 괜찮네. 불안감을 많이 못 느꼈다는 거네요. 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밟다 보니 어느새 그 속도로 가 있었던. 그 정도로 굉장히 네. 고속 안정감에 있어서는 뛰어난 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동력은 어떠신 것 같았어요? 브레이크의 성능은? 브레이크 성능이요. 네. 제가 이제 막 제 운전 스타일이 이렇게 막 밟고 달리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저는 제가 그러니까 달리는 성능도 제가 원하는 만큼 달리고요. 제동력도 제가 원하는 만큼 딱딱 서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뭐죠? 안전사양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센서가 있고 네. 뒤에 뭐 보행자가 지나가거나 사각지대에서 들어오면 차가 자동으로 세워주는 것들이 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후진할 때나. 네. 그럴 때 갑자기 이제 이제 차 스스로가 제동을 거는데 그거 걸 때 완전 너무 크게 너무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냥 운전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럴 때. 그래서 좋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좀 나쁘다고 봐야 돼요? 안전상으로는 그게 좋은 거겠죠. 제가 못 본 거를 해서 차가 봐주고 세워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도 놀래는데 특히 동승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놀라는구나. 같이 놀랍니다. 그게 좀 간혹 너무 예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그 센서 민감도를 조절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걸 어쨌든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최대로 지금 해놨는데 최대로 해놓다 보니까 간혹 그렇게 좀 좁은 골목이나 이런 거 갈 때는 진짜 뭐 제가 모르는 데서 튀어나오면 갑자기 제동을 거는데 물론 사고는 방지할 수 있지만 안에 내부에서는 그쵸. 깜짝 놀란다. 아, 그 정도로 잘 세워줍니다. 세울 때는. 네. 네. 자, 코너링. 코너링 아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다 무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코너링도 저는 무난해요. 근데 이제 제가 확실히 네. 그 동생 차가 BMW인데 네. BMW를 몰아볼 기회가 있잖아요. 네. 확실히 BMW 이래서 BMW 하는구나 하는 코너링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롤링 없이 원하는 조작하는 대로 잘 해준다. 자, 기업이 뭐 변속 타이밍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변속이 왜 이래, 변속 충격, 변속이 빨라, 늦어 등등등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변속 충격이나 변속 타이밍에서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차를 초반에 뭐 길들이기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워낙에 뭐 평소에도 그렇고 막 험하게 모는 스타일은 아닌지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 제가 이걸 나중에 팔고 좀 바른 사람이 오면 답답하게 느끼실 수는 있겠으나 저한테는 지금 딱 맞게 세팅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변속 충격이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건 있어요. 어떤 거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시동 저기 스탑앤고. 네. 그래서 이제 신호 걸리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네.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진동은 좀 있는 편이에요. 요새 차들은 이제 그거 진동 잘 없거나 아니면 뭐 배터리가 조금 저기해서 그건데 제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죠. 48V 들어간 차들. 그런 차들은 아마 오토 스탑앤고 꺼져도 시동 다시 걸 때 아마 시동 다시 붙을 때 진동이 없는데 껐다가 다시 시동 붙을 때 되게 이질감이 있어요. 차도 많이 진동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항상 꺼놓고 다녀요. 그냥 시동 계속 비활성화 시켜놓습니다. 네. 근데 매번 시동 킬 때마다 계속 비활성화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스탑앤고가 설마 또 터치인가요? 이거 터치입니다. 이게. 그래도 지금 이러면 이제 시동 꺼졌죠. 그러네요. 그래도 괜찮네요. 그래도 왜냐면 또 한 번 들어가, 두 번 들어가, 세 번 들어가. 이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서. 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요거는 모드가 뭐 있어요? 모드가 그러니까 효율, 승차감, 자동.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여기서 효율은 아마 에코일 거고, 에코고, 승차감이 컴포트. 네. 그다음에 자동이 자동 오토. 자동 오토. 자동은 뭐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이내믹 스포츠. 개별 설정은 뭐? 개별 설정은 들어가면 주행이랑 스티어링 감도. 이건 아마 엔진 담력이 금방 느끼셨을 수 있어요. 요게 싫어서 저는 꺼놨습니다. 네.
이거 있고 스티어링 감도도 조정이 되네요. 근데 이거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스티어링 있네. 승차감 균형. 이건 아마 엑셀 담력일 거고 이거는 스티어링일 거고. 딱 두 개밖에 없네. 설정할 수 있는 게. 네. 자 그리고 이 차의 엔진은 배기음이 이제 사실 뭐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에 있으면 금방도 시동 계속 걸려 있었잖아요. 저희 계속 걸려 있었는데 내부에 있으면 크게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풍절음도 캠리보다도 오히려 조용해요. 캠리는 이제 시내 주행할 때는 조용한데 이제 고속 주행하면 풍절음이 조금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고속 주행할 때도 풍절음도 좀 적고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뭐 가솔린이니까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네. 자 음악 들었을 때의 스피커. 이게 어때요? 그냥 일반 아우디 오디오거든요. 네. 뭐 아우디는 보통 옵션 들어가면 뱅앤올롭슨인데 그냥 이거는 아우디 일반 아우디 오디오예요. 뭐 메이커도 없고 네. 아우디 오디오 일반인데 뭐 제가 그냥 뭐 그렇게 스피커에 막 저기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뭐 들어줄만하다. 들을만 합니다. 근데 좀 베이스가 좀 센 음악들이 나오면 간혹 좀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확실히 고가의 스피커는 아니구나라는 건 느껴지지만 뭐 그것 때문에 뭐 스피커를 바꾸고 싶다거나 이건 좀 부족한데라고는 뭐 저는 그렇게 뭐 개의치한 성격은 아니어서. 실내 사이즈인데요. 뒷자리죠? 네. 2열. 실내 사이즈 레그룸 등받이가 또 헤드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뒷자리는 벤츠나 BMW 다른 차종보다는 넓다고 알고도 있고 실제로 타본 사람들도 뒷자리 부분에서는 더 넓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동생이 5 시리즈가 있으니까 바로 비교가 되거든요. 네. 뭐 재수 씨라든지 조카라든지 타면 제 차가 훨씬 넓다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바로 비교를 해주니까. 네. 따로 뭐 뒷자리 뭐 컴플레인 받아본 적 없죠? 등받이 각도라든지? 등받이 각도는 조금 좀 세워져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저기가 조금 더 누워져 있었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데 뒷자리 등받이 각도는 조금 세워져 있는 편이다. 자, 이거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다. 네. 제가 알기로 벤츠나 BMW보다 아우디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 안에 실제로도 보면 뭐 튀어나오거나 이런 거 없이 딱 반듯한 모양의 제일 넓은 사이즈고 트렁크 사이즈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다. 자, 요것도 뭐 2열 폴딩이 되죠? 2열 폴딩 안 해보셨네? 됩니다. 되시고. 네. 자, 그리고 이거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 뭐 어떤 게 장점인 것 같으세요? 이 차의 장점은? 독일차 중에는 가성비? 네. 그러니까 나머지 두 회사에 비해서 성능도 떨어지지 않지만 가격이 어쨌든 벤츠나 BMW보다 한 1-2천만 원 싸니까 같은 성능에. 네. 그리고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디자인 취향은 이쪽이 더 맞으니까 저는 BMW나 벤츠로 갈 이유가 저는 없죠.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장점? 네. 타보니까 이거 장점인 것 같아. 타보니까 이거 장점인 것 같아. 딱히 없네요. 딱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어서. 네. 단점은 물론 아까 몇 가지 좀 콕콕 찍어 주셨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다른 단점도 좀 있나요? 수납 공간 부족한 거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죠. 저는 제가 할인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살 당시에는 디젤은 할인을 많이 해줬었어요. 물량이 많아서. 근데 가솔린은 물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할인을 좀 덜 받았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나보다 할인 많이 받았거나 그런 걸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지. 근데 아우디가 워낙에 이제 할인 폭이 많이 해줄 때는 진짜 막 많이 해주죠. 한 장 반 이상도 막 해주고 하니까 네. 또 적게 해줄 때는 진짜 막 400~500도 안 해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유동 폭이 커서 이게 조금 저는 뽑기운보다 진짜 그 딜러운이나 그 할인 구매 시기 운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아우디는. 네. 뭐 단점은 한 그 정도라 보면 될까요?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단점은 네. 그러니까
딱히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좋아요. 장점이 내세울 것도 뭐 그렇게 막 그냥 자랑거리는 크게 뭐 또 없고, 단점이라고도 이거는 좀 그런 진짜 것도 좀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진짜 다 밸런스가 적절하고 무난한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독일차 수입차 중에서는 반절 중 써보신 적 있죠? 반자율 주행은 저는 고속도로 갈 때는 거의 쓰죠. 거의. 왜냐면 이게 장거리를 부산 서울을 제가 지금 작년 1월에 와서 1년 반 정도 서울에서 지금 혼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주말에 뭐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뭐 기차나 버스 타고 갈 때도 있지만 차 쓸 일이 있으면 또 애기들도 있다 보니까 차를 갖고 왔다 갔다 할 경우가 많은데, 왕복 800km를 계속 운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 고속도로 갈 때는 거의 씁니다. 거의 켜놓고 쓰고, 차선 잘 잡아주고요. 앞차 간격 잘 조절해주고. 불편한 거 없다고 보면 될까요? 네, 처음에 이제 위치가 여기 있어서 네. 조절하기, 처음에는 적응이 조금 힘들었는데 적응되고 나니까 뭐 좋습니다. 저는. 혹시 아우디에 이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이죠. 네. 아, 이거 좀 신경 좀 더 써주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가죽이라든지 네. 그런 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었나요? 제가 이거 살 때, 네. 살 때는 제가 알기로 3년에 8만인가 10만인가 보증이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BMW나 벤츠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려면 금액 지불하고 보증기한 연장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우디는 그게 없어요. 저도 이제 3년이, 내년 5월이면 3년이 도래하는데, 네. 뭐 제가 계속 탈 수도 있지만 혹시 또 중고로 매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죠. 그때 보증이 있고 없고는 차값이 좀 차이가 나서, 그래서 보증을 좀 연장할 수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뭐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 그래서 그럼 내 차는 보증이 얼마냐. 지금 요새 나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 5년에 15만으로 알고 있어요. 네. 대신에 차값도 올라갔죠. 네. 근데 저는 3년에 8만인가 10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차는 이제 내년 5월이면 보증이 끝납니다. 보증이 끝나니까 판매를 할 거면 지금이 적기네요. 지금이 적기죠. 올해 안에 팔아야죠. 뭐 그러니까요. 몇 달 안 남았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보증에 대한 네. 좀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 좀 아쉽다. 그거는 아우디 코리아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네. 있나요? 이제 애기들이 지금 3살, 5살인데 네. 뭐 유모차도 있고 이제 짐이 많잖아요. 애기들이 있으니까 짐이 많아서 이제 세단을 타고 있지만 SUV에 대한 그거에 대한 뭐 타고 싶 기변에 저기는 저도 있고 저희 와이프도 있고, 와이프는 계속 SUV를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래서 세단에서 네. 저 카니발로 갔어요. 그냥. 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SUV로 가고 싶은데, 내가 뭐 제가 지금 이 차로 해서 유지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없으니까, 할부금도 없고 없다 보니까 뭐 차를 바꾸고, 또 이제 요새는 중고값이 많이 올라서 팔면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차를 바꾸게 되면 출고 기간이라는 이런 게 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차량들 바꾸려면.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SUV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예,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경우는 좀 있을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보증기 내에 수리하신 거는 뭐 리콜 이외에는 딱히 없었고, 메인테너ンス정비성이죠. 아우디 서비스 센터 평가 좀 해주시죠. 다들 이게 진짜 케바케인 것 같은 게, 네. 저도 차도 뽑기도 케바케지만 차도 저는 문제가 없었지만 센터로 들어갈 일도 저는 상대적으로 없어서 제가 들어가서는 다 무난한 것만 했잖아요. 리콜이라든지 뭐 엔진오일 교환, 정기 점검. 저는 100%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약 잡은 날짜에 들어가서 했었고, 그게 뭐 오래 걸리거나 그거에 대해서 별로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었고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뭐 엔진 오일이라도 교환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거기서 견적서라는 거를 분명 주셨을 거고, 비용을 나왔을 거고, 이 차에 대한 소모품 유지 비용, 이제 보증이 끝난다고 가정한다면 이 소모품 유지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3년이면은 소모품
아니구나. 오일은 평생 무. 저는 이제 저는 이 차는 아, 그렇구나. 저는 오일만 평생 무료고요. 네. 나머지 뭐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야겠죠. 지금 3년 동안은 쿠폰이 있어요. 쿠폰 나오는 거에서 소진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유지비는 따로 안 들어갔던 게, 그리고 엔진 오일도 센터 들어가서 하면 공인비 포함해서 20몇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20몇만 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는 평생 무료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게 권장 주기는 1년 또는 15,000km에 한 번이에요. 이게 좀 길더라고요, 다른 차에 비해서. 네. 그래서 뭐 1년에 20몇만 원이면 그 10년 탄다고 해도 200만 원인 거라 그렇게 큰 혜택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큰 혜택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중고로 사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예. 또는 네. 프로모션을 못 받으시는 분들, 엔진 오일에 대한 네. 걸 못 받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네. 내가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등등등.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거였는데,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월 차에만 네, 다른 거 다 빼고요. 차에만 유류비랑 그리고 뭐 보험, 세금, 그다음에 각종 소모품들.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월 5, 60씩은 들어가지 않을까? 차에만 들어가는 게,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예. 그렇죠. 5, 60 정도는 못해도 들어가지 않을까 정도. 뭐 한 달 벌 수입이 제가 볼 때는 300, 400은 좀 모자랄 것 같고요. 그래도 500 이상은 돼야 무난하게 내가 생활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무리 가지 않는 선이 그 정도인 것 같다. 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저는 다 피해갔습니다. 차주님 다 피해갔지만 다른 분들은 좀 많이 심했었나요? 어땠어요? 저 그때 카페에서 봤을 때 엄청 심했나? 시동 꺼짐은 진짜 동영상들도 봤거든요. 운행 중에 꺼지고, 물고임은 그 조수석 아래쪽이에요. 괜찮아요. 조수석 아래쪽이 물고이면 진짜 손이 찬박찬박 할 정도로 물고여 있는 차도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그걸 다 리콜을 했던 거고요. 이것도 초기형 모델이에요? 초기형입니다. 저도 20년도고 여기 보면 차 독일에서 생산된 시기가 있거든요. 19년 10월인가 9월인가 그래요. 아무튼 좋아요. 내 차는 양품이다. 저는 다 피해갔습니다. 다 피해갔다. 리콜 다 받으면은 다 되죠. 뭐 정말 다 가능하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거를 리콜을 안 해주고, 이게 아우디도 문제가 터지고 했던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기들이 먼저 자발적 리콜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리콜에 대한 대응은 저는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차를 어찌됐던 간에, 물론 지금 나온 신차는 괜찮겠지만 또 중고로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식이 뭐 20년씩을 사도 리콜만 다 받았으면은 문제 없다. 신호 꺼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커뮤니티 이슈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카페네 이슈.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은 어떠셨어요? 주위 반응이요? 네. 아우디 사고 아우디 사고 나서 일단 1번은 1번차 팔았네였어요. 1번차 팔았네. 1번차 팔았네였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안 좋은 시기였잖아요. 안 좋은 시기인데 차를 바꿔였는데 얘기했죠. 선물이다. 나에 대한 선물이다. 그러더니 이제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죠. 그 돈 대출을 부모님 보면 안 돼. 자, 이게 지금은 이 차 하차감이 없죠. 하차감은 뭐 당시에는 좀 있었죠. 초기에는. 일단 근데 뭐 동네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동네 따라 다른 것 같다. 솔직히 강남 가면 하차감 뭐 전혀 아니고요. 전 또 지방이라 부산이니까. 부산도 뭐 똑같아요, 서울이랑. 하차감은 거의 없다. 하차감은 뭐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릴 때 막 하차감이 막 뿜뿜 솟는다 막 그런 건 아니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차 타고 재미난 에피소드. 이 차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 딱히 차에 재미난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될 점.
아우디는 할인 많이 줄 때 사요. 아, 할인.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시기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크니까.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아우디 A6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뭐 중고가 됐든 신차가 됐든 네. 만약에 중고로 산다라고 해도 꽈트로 추천하시겠죠? 굳이 프리미엄 쿼트로 아닌 차를 제가 안 몰아봐서 그 차이는 모르겠는데 프리미엄은 제 선택이었고요. 그거에 400을 태울 건 아니어서.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프리미엄이면 이것도 우드예요. 근데 지금 플라스틱인데 프리미엄으로 가면 이게 우드거든요. 근데 저는 우드가 싫어서 이걸 한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엔카를 보니까요. 네. 매물 개수가 네. 이 꽈트로가 더 레어한 차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2대밖에 없어, 중국 기준으로. 제가 살 때는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은 이 트림이 안 그래서 나오니까. 안 나와서. 네. 자, 그리고 연식별 차이가 있나요? 연식별 차이? 요즘은 조금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좀 업데이트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거 구동계 차이는 없고요. 구동계 차이는 없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에 몇 가지 차이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반도체 때문에 뭐 옵션이 좀 빠진 마이너스 옵션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우디도 그런 게 있나요? 잘 모르죠. 요즘은 관심이 없어서. 통풍은 있겠지 그래도. 그렇겠죠. 제가 알기로 프리미엄에 이거 전동 이거 빠진 거로 들었는데. 전동이. 전동. 전동이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너 그런 경우는 나 진짜 추천 못해. 추천 못해? 제가 봤을 때는 네. BMW 스포츠의 성향이나 그런 거 원하는 분들, 그리고 뭐 벤츠의 완전한 편한 정수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도 좀 있을까요? 달리는 거는 뭐 못지 않으니까 못지 않아서 전 괜찮은데 네. 그냥 좀 정말 부드럽고 정숙하고 약간 좀 고급, 약간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중후한 맛은 없고, 약간 벤츠는 좀 중후하다고 해야 되면 그쵸. 여기는 조금 모던하다고 해야 되나? 모던. 예. BMW는요? BMW는 거기는 하이테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제 개인 취향인데.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밸런스 잘 잡힌 무난한 가성비 차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제 차만 보면 저는 4.5 이상 줄 수 있죠. 4.5. 마이너스 0.5점이 뭐죠? 수납. 수납. 그다음에 뭐 이런 스탑앤고. 스탑앤고 매달 끄떡 해줘야 되는 거.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네. 과연 이 차를 또 다시 살 건지 아니면 다른 차를 살 건지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사실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사면 만약에 세단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다시 살 거고요. 그쵸. 근데 세단이 아니라 그냥 전체 차로 보면 SUV로 가겠죠. SUV로. 사실 뭐 가고 싶어서 가기보다는 가족들. 가족들이 그냥 제 용도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단을 좋아하지만. 야, 그런데도 네. 이 차를 만약 세단을 산다면 난 다시 아우디를 다시 살 것이다. 모르겠어요.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주고 BMW나 벤츠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나요? 특별히 차량 관련해서 다 이게 다인 것 같은데. 다 말씀하신 것 같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디 A6, 45 TFSI, 꽈트로 프리미어, 꽈트로 배기요. 살짝만 좀 밟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살짝만요. 됐습니다.